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4월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이용 가능한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정철 본부장님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우리 시장이 제가 강할 거라고 얘기 드렸던 것보다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더 강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강해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나중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벌써부터 강한가.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섹터가 많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특히 이제 요거를 보시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도 저랬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투자 매매 종합입니다. 투자 매매 종합인데, 일단 3월부터 4월 월요일까지를 한번 잡아볼게요. 월요일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에서 개인 2조 원이 빠져나갔고요. 코스피에서 2조 원이 빠져나갔고 코스닥에서 4조 원이 들어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으로 쭉 몰렸고요. 거래 대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이 더블 스코어 이상이죠. 네, 코스닥이 2배로 많죠. 2배 이상 많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좀 판단해 보시면 되냐면, 내가 그동안 반도체, 삼성전자 무조건 갖고 있으라고 삼성전자, 카카오 뭐 이런 거 SK하이닉스 들고 있었는데 안 올라가요. 그래서 판 거예요, 다. 팔고 뭐 샀냐? 2차 전지로 뛰어든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이 속도가 더 가속화됐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3월 한 20일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3월 20일 보시면은 거래소가 2조 4천억을 개인이 매도해서 코스닥으로 1조 8천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거 팔고 일로 온 거예요. 예, 일로 왔는데 3월 20일부터 2차 전지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 전에 많이 올랐지.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 대부분이 수익률이 좋을 리가 없다. 예. 근데 한밤의 기막힌 투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같이 함께 하셨더라면 아마 2차 전지로 제가 이번 주에 수익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새 역사인데 최고 기록은 아니고요. 제가 이 한밤의 기막힌 투자 이 방송을 하면서 HLB를 팍승재 TV 하면서 제가 HLB로 280% 수익을 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네. 이번에 210% 한번 찍었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TCC 스틸. 네, 2차 전지. 그 종목은 아직도 매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도 그 매도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확히 좀 2부 내일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이런 기록을 세우고 있는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내가 아직 수익이 안 났다.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 안 본 거예요. 이 방송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이걸 조금이라도 내가 스치듯이 봤다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란톡에서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못 냈다.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나도 TCC 스틸 같은 그런 좋은 종목으로 210%는 아니지만 그 언저리까지는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번 한 주 정말 극심한 좀 변동성을 좀 잘 보여줬기 때문에 선물 기준으로는 사실 뭐 제가 대응을 못했다는 아니고요. 사실 뭐 큰 수익을 가져가진 못했지만 또 손실도 아니었다. 이번에는 이제 수익과 손실을 좀 반복했었던 한 주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좀 보유 종목들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이제 최근에 원래 이제 보유 종목들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잘 안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시장 자체 이제 낙폭을 계속적으로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일단은 추가적인 대응 자리를 가져가기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 일단 최근에 대응을 가져갔었던 제가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초에 이제 제가 진입을 했었고 3월 9일이에요. 3월 9일 날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안내를 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언제 이제 진입하셨나요?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네. 이제 실적 발표 기준으로 해서 일단 좀 들어갔었던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88 정도의 이제 평단가 가져갔었을 때 이때 이제 타이밍을 한번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아쉬웠었던 게 이제 오히려 이때 실적은 좋았어요.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조금 안 좋게 나와주면서 갭락으로 하락을 했었지만 사실상 이 지금 자리값 저점 라인대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 이 구간대가 제가 이제 설정드렸었던 손절가를 터치를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자체가 이미 한 10%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었던 자리값이고 터치 없이 이제 바닥 지지 이후에 지금 원웨이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배당락 결과로 인해서 이제 단기 낙폭을 보여줬지만 다시금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얼마 남진 않았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차 청산과 이제 비중 자체를 이제 50% 줄여주는 작업 자체가 이제 한 96에서 이제 97 정도 수준에서 이제 좀 끊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단계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추세만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원하는 목표가 좀 달성할 수 있고 이후 추세 자체는 한번 조금 더 좀 장기적으로 좀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젠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아마케라든지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나왔었던 이제 암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8대 부분들 원칙.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한번 단기 접근을 좀 바라봤었는데 역시나 이제 평단가 자체가 암젠 자체도 이제 좀 나쁘진 않아요. 240 초반에 그래서 이 상승을 가져가기 직전에 이미 지금 제가 들어갔었던 자리값이었다 보니까 지금의 상승세 그리고 평단가 자체를 좀 지켜주면서 약수익이지만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렇게 막 2차 전지 뛰는 거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사실상 이제 지속적으로 이 역시 수익 자체 지금 보고 있고 뭐 평단가 터치를 한번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한 번 더 재반등을 좀 강하게 가져갈 만한 자리값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ME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최근에 이제 추세가 조금 아쉬워요. 이제 평단가 들어갔었던 자리값 이제 좀 부근 때까지 아직까지 수익 구간이긴 한데 뭐 한 2%대 이제 좀 약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제가 현재 천하제일 단타대 도박이 열렸으면 도박장에 투자하라 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상승세 이어가다가 지금 이제 중심가까지 이제 단기 조정 구간대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진입했었던 평단가 기준 185달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도 아직 충분히 단기 반등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위험했었던 종목도 이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이제 오일 슈팅으로 인해서 이제 반사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SMR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80달러대까지 이제 오일 자체가 단기 급등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자리 값을 계속적으로 횡보장세로 지켜줬었고 월가에서도 사실 이번 내용 자체를 유가가 이제 경기 침체로 좀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89점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자리값을 지키다 보니까 추가 상승을 조금 더 얘기를 드렸었고 분명히 지난 방송에 제가 오일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이 89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네. 역시나 이제 83달러대 이상까지 돌파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다시금 바닥 대비 지금 단기 급등 나와주고 있고 오일 추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인 단기 반등 급등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1차 수익 자체는 지금 한 20%대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상 현재 가격대가 다시금 낙폭 뒤에 반등이 지금 현재 평단가 진입했었던 가격대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한번 신규 진입으로 한번 지금도 재차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속에서도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미 증시에서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그 희망으로 시작을 했으나 이후에
후에 미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현지 시각 13일 미 증시는 P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리고 3년 만에 이 최대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이 많은 이벤트들 어떻게 봤는지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PI랑 CPI를 리뷰 한번 해보도록 네.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일단 미국의 CPI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했는데 자, 전월비가 0.1%, 전년비 5% 상승하면서 컨센서스를 각각 0.1%씩 하회했어요. 즉 저 말이 뭔 말이에요.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너무 높게 나오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높게 나오면 물가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벌어도 번 게 아니죠. 왜냐? 내가 10을 벌었는데 물가가 10이 오르면 번 게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 안 되는데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많이 급격하게 올리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왔죠. 지금까지 금리를 계속 올려왔는데 그 금리를 올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물가가 잘 안 잡혔어요. 근데 물가가 예상치보다 더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예상보다는 좀 물가가 좀 더 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어요. 각각. 근원소비자 물가지수는 2월 5.5%보다 높아진 5.6을 기록했습니다. 근원 CPI는 근데 좀 많이 안 밀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날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반응이 미국 증시도 이때 반응이 그냥 비슷하게 나온 거다. 이거 뭐 낮게 나온 건 아니다. 아직도 좀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일단 물가 안정은 한계가 보일 것이라고 예측이 있었는데 PPI까지도 엄청나게 낮아지니까 여기서 이제 환호한 거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금요일인데요. 미국 목요일 날 급등 나오는 이유도 뭐냐면 PPI마저 이렇게 PPI가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CPI 나중에 시차를 두고 떨어질 건데 많이 떨어지겠네? 라는 그 환호와 함께 시장이 좀 올라간 겁니다. 자, FOMC 의사록까지 한번 리뷰해볼게요. 이번 주에 FOMC 의사록도 같이 있었거든요. 자, FOMC 의사록을 보면은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의사록에는 이제 CPI 3.3%, 올해 말에는 3.3, 그 다음에 근원 CPI 3.6. 자, 이번 얼마 나왔다고요? 5.6 나왔거든요. 근데 연말에 3.3, 3.6을 예상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멀었죠.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금리를 1회 인상할 걸로 이미 지난번에 FOMC 회의 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근데 이번에 PPI 딱 보고 나서 FOMC 회의에서는 앞으로는 2회 이상 추가 금리는 없다 이제. 딱 한 번밖에 없다. 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예상이 그대로 유지가 됐죠. 자,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니까 시장이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PPI가 마이너스 0.5%로 예상치가 0이었어요. 근데 PPI가 소비자 물가가 안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그냥 비슷해질 걸로 하고 예상했는데 생산자 물가, PPI가 생산자 물가입니다.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0.5로 하락을 하니까 예상치가 0이었는데 뭐야 많이 밀렸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전년비 2.7%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거 보니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2, 3개월 내로 반영이 되거든요. 이게 서서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FOMC 의사록 보면은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바람이겠죠. 점진적 경기 침체 바람인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도 점진적 경기 침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의외로 좀 빠르게 밀렸다. 꼭 지표 만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갑자기 밀리는 거 보면 좀 웃기죠. 일단 자 최근에 미 국채 10년물 3개월 추입니다. 최근에 미 국채 10년물 3개월 추인데 미 국채 10년물의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 국채 10년물은 미국 경기를 반영해요. 자, 이게 금리거든요. 가격 차트가 아닙니다. 금리 차트입니다. 금리 차트인데 이미 2023년 3월 고점 찍고 3월 초 고점 찍고 계속 금리가 밀리고 있어요. 시장 금리 먼저 밀리고 있죠.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고 이미 금리 상단은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달러 인덱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 최근 3개월 추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쭉쭉 밀리고 있다는 거죠. 달러가 쭉쭉 밀리면서
이머징 마켓 통화가 좀 강세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미국 소비자 물가, 근원 소비자 물가의 추이입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급격하게 지금 밀리고 있죠.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는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거 자체가 핵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따로 모아서 변동성이 아주 큰 것들, 유가나 이런 재화를 많이 빼고 서비스 위주로 많이 넣은 게 근원 소비자 물가인데 근원 소비자 물가는 잘 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PPI가 만약에 이렇게 급격하게 밀린다면 소비자 물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재화 부분이 많이 밀릴 거기 때문에 근원 소비자 물가도 어느 정도 나중에 후행해서 따라올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올 때도 소비자 물가가 먼저 치고 오르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부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부 내용인데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이거 비교 다 하면 오늘 시간 다 가니까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1월에 주거비가 0.7이었는데 주거비가 2월에 0.8이에요. 3월에 0.6이에요. 이게 주거비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5. 이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지금 가장 많이 크게 움직인 거는 에너지 가격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4월, 5월 되면 다시 올라오겠죠. 오펙이 감산했으니까. 그 부분이 반영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안 밀리는 거는 중고차 신차 가격이 안 밀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 물가, 미국 소비자 물가 중에 주거비의 최근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밀려요.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주거비가 안 밀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 있죠. 이건 연입니다. 2010년, 2011년, 12년, 2022년 이후에 돈이 풀린 이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역시 돈 풀면 뭐가 맨 먼저 올라간다? 부동산이 맨 먼저 올라간다. 네, 부동산. 의료 서비스도 의외로 좀 빠르게 좀 밀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운송 서비스 부분이 조금 아직 물류란이 좀 있다. 아직까지도. 이 물류란은 어차피 근데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최근에 흐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흐름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 이런 자료들 저도 갖고 싶습니다. 노란톡방 오시면 이 자료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 좀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네, 요즘 증시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도 한번 알고 싶다, 자료들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칼리 전문가님은 지금까지 CPI, PPI 그리고 FOMC 의사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상 저는 CPI 때는 그래도 좀 재미를 아까 봤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죠. 같이 웃으셨나요? 굉장히 크게 웃었죠. 이때 사실 근데 굉장히 좀 잘 잡았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미 9시 30분에 저녁 9시 30분에 이제 CPI 발표가 나오면서 낮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5분봉이거든요. 5분봉에 지금 13,050에서부터 235 대략적으로 한 180포인트를 그냥 원웨이로 그냥 상승 흐름을 가져갔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움직임을 보고 나서 우리가 본장을 가져가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본장을 스타트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으니까 이 환호에 맞춰서 매수비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좀 이 시장을 봐야 되냐? 근데 이제 저 역시 근원과 그냥 CPI의 이제 역전이 이번에 좀 발생이 되면서 사실상 근원 쪽에서의 지금 눈에 띄는 낙폭 자체를 좀 못 보여주고 있고 시장 자체가 이제 오히려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 자체를 크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체도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날 새벽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9시 30분에 슈팅 그리고 1시간 뒤에 본장 그리고 이제 새벽 4시쯤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 3시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날 변동성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저는 이 고점 부근대에서부터 이제 떨어지는 자리값에서
이 바닥까지 딱 수익을 이제 가져가고 딱 여기서 이제 딱 잘 치고 빠졌다. 이게 한 계약 기준으로 1,600불이니까 하나로 한 210만 원? 딱 요 정도로 이제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봤었던 자리값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힘이 좋으면 사실상 방향성이 이렇게 지금 상승과 하락을 크게 반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선물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자리는 먹을 자리가 굉장히 좀 많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었던 방향 그리고 이 시간대에 나올 수 있는 자리 이거는 이제 길수적 데이터로 조금 판단을 해볼 수 있었던 자리값이었고 일단 147을 깨고 안착하고 넘어올 때는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보자. 이 전략이 굉장히 좀 잘 통했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대응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침체 시나리오를 계속적으로 좀 그렸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서 우리가 이 전주에 이제 보여줬었던 고용 지표라든지 이제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얘네가 지금 나왔었던 게 신규 수주를 감소시키고요. 계속적으로 고용 자체의 감소세가 눈에 띄게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연준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피벗에 대한 기대값으로 상승해 가져간다? 아니죠. 이렇게까지 단기적인 낙폭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해야 된다. 이제 점점 진짜로 침체로 빠질 수가 있고 이 물가 자체도 단기간에 예상치보다도 더 많이 빠져지는 흐름이 있었죠. 사실상 이 PPI까지도 그래서 이날은 잘 봤었고 어제였었죠. 어제 이제 PPI 발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PPI 수치 자체도 이제 2020년 이후 지금 가장 큰 낙폭을 좀 가져갔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이 전날의 FOMC에서 이제 좀 강조됐었던 거는 6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런 물가 지표나 뭐 이렇게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러면 연준이 이 데이터들을 보고 나서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인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신경 쓰면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사실상 전날에 이렇게 의사록이 공개되고 어느 정도 지금 좀 못 박는 시점 그리고 5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금 원웨이 상승 중간까지 이제 상승 자리값은 조금 이해는 해볼 수는 있었지만 사실상 이 이상 올라갔었던 거는 좀 선 넘었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어요. 제가 손실을 봐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손실을 조금 봤습니다. 네. 수익 타이트하게 잡으시니까.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뭐 20호 정도면 20포인트면 뭐 한 80틱 정도 되거든요. 뭐 이 정도는 사실상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는 그냥 뭐 한 자리 그냥 간만 봤다. 간 봤는데 타이밍을 좀 못 잡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선 넘는 움직임. 아직까지도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좀 낙관론이 아직도 강하네. 일단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라든지 우려 자체를 잡아먹을 만한 지금 CPI였나 PPI였나 이렇게 조금 저는 더 생각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변동성 이상까지도 보여주고 추가로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시점은 이미 금요일장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겠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 보는 시점에서 13,300 이상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까지 연출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다. 요거는 뭐 당분간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키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아마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 12,950짜리가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1월달 상승 고점에서 돌파 자리값이 나왔으니까 재차 이 자리값을 지금 현재 지지하는 리테스트 구간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난주, 이번 주 해서 이 950짜리를 정확하게 다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일주일 전에 설명드렸었던 거 그 전에 주요 자리값. 결국에는 이 자리값을 지켜주면서 원웨이 상승 흐름이 나왔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CPI, PPI에 대한 낙관론 그리고 하반기서부터의 이제 침체를 지금 보고 있는 FOMC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이 구간대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대를 스물스물 조금 더 들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좀 실적 시즌이 또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기록적인 낙폭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하루 이상 이제 한 4%대 보고 있거든요. 4%대 이상의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매수로 좀 긍정적인 시장으로 일단 이 상반기는 좀 그렇게 좀 마무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포커스는 가장 좀 중요한 것 단기 변동성으로 이번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하되 어쨌든 그러한 충격을 가져가기가 지금 조금 힘들다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상승세, 매수세 관점으로 한번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CPI, PPI 그리고 FOMC 의사록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예상할 수 있는 변동성 그 이상을 보여준 증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왔는데 이 실적 시즌에 있어서는 우린 또 어떤 포지션을 잡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모든 전략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 녹화 당일인 14일에 미국에서는 금융주 6개가 동시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뭐 퍼스트 리퍼블릭도 네. 발표를 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쫙 몰려 있어요. 이제 14일 지금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네, 이제 맞아요. 뭐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4일부터 해서 이제 JP 모건 그리고 이제 웰스파고 그리고 이제 블랙록 그리고 시티그룹, PNC 파이낸셜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참 탄탄하게 받쳐져 있고요. 다다음 계속해서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나머지 기타 은행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좀 3월 달을 뜨겁게 달궜었던 이슈였죠. 은행 파산의 네. 결과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신용 경색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뱅크데믹이라는 말이 나와 주면서까지 다른 은행들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염을 시키면서 니네는 괜찮아? 니네는 괜찮아? 계속적으로 좀 물어봤었던 3월 달이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번 FOMC 뭐 결과나 이렇게 지금 좀 보셨을 때 사실상 은행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50bp 올렸을 것인데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여기 25bp 올렸었고 그래서 뭐 추가 인상 가능성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번 지역은행 사태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와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락 됐다라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시죠. 이제 만약에 발생되는 거는 앞에서 좀 전염으로 도미노처럼 좀 옮겨지면서 일단 좀 가져가는 결과는 아닐 겁니다. 새로운 이슈나 내용으로 이제 다시금 가져가는 거지 앞에서의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끌고 간다라고 좀 보시긴 힘들 것 같은데 자 일단 실적을 조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이번 큰 이슈 자체는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이게 오히려 이 대형 은행들이 이제 이 지역 은행들의 이번 사태를 도와주는 입장이었었지. 얘네가 사실 금리를 많이 올려서 이번 사태가 났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상이 아니고 결과가 얘네가 운영을 잘못했었다. 사실 은행 측에서 일단 좀 판단했었던 게 경영진의 조금 좀 안일한 태도 때문에 사실상 이번 뱅크런 사태가 좀 발생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오히려 이 상위권 은행들 같은 경우는 좀 반사수혜를 봤어요. 그 뱅크런을 가져갔었던 그 돈들 자체가 네. 어디로 갔을까요? 상위권 은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번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제 뭐 JP 모건, 웰스파고, 뭐 시티그룹 뭐 이쪽 라인대들은 오히려 좀 더 탄탄하게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금 자체도 지금 좀 받쳐져 있고 최근 시장 자체가 사실상 지속적인 낙폭을 계속 가져갔진 않았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분명히 좀 나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위권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바닥 구간을 지지해줬고 차트를 보시면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가 최근 3월 사태 때 이제 낙폭을 조금 크게 가져간 뒤에 이자리 값을 지금 현재 잘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실적을 맞이해서 이제 폭탄을 맞으면서 여기서 단기 급락을 크게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값보다는 그렇죠. 이 바닥 구간, 이 평단가를 좀 지켜주는 관점 안에서 다시금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JP모건이랑 웰스파고 지금 웰스파고도 보시면 최근에 낙폭 자체가 컸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리고 오히려 이번 실적에 따른 기대감까지도 좀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일반적인 은행의 관점보다는 일단 투자 위주의 좀 그런 부분들로 이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도 똑같은 최근의 리스크나
인플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반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 시점에 놓여져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왜냐면 최근에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단기 급등을 좀 크게 보여줬었잖아요. 이제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블랙록 같은 경우도 투자 성공해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받쳐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 자체가 숏커버링이 이제 좀 나와주면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제 숏 포지션을 얘네가 과연 안 가져갔을까? 이 역시도 가져가다가 그 손실분을 지금 가져가면서 일단은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얘네는 좀 실적을 좀 보고 판단을 하셔도 늦진 않다. 미리 예상을 하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바라봤을 때 좀 보수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는 지금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조금 실적 발표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 이미 나왔죠. 네.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좀 나쁘진 않은 흐름 가져갈 것 같고 이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서의 이제 현재 변동성은 지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향후 금융주들의 투자 전략까지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한은이 금리를 또다시 동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주들의 전망과 이 금통일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민감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금통위만 얘기하면 갑자기 화가 나니까. 제가 오늘은 진짜 좀 작정하고 좀 얘기 좀 할게요. 네. 진짜 저는 답답합니다. 진짜 아니 물론 예상한 동결인 거 얼마 알고 있었어요. 네. 천지가 개벽하기 전까지는 아마 동결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동결인데요. 자 4연속 경제 성장률 최근에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번 연속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지금 몇 월이죠 지금이? 4월인데 4월. 지금 벌써 4번 하향 조정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속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걸로 전망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무려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지금. 무역 적자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요? 저는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태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학자적 양심과 자기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 그래서 오늘 좀 실명고로 하려고 하는데 팩트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뭐 팩트를 얘기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만장일치로 3.5% 금리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에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소수견을 제시했던 조윤재 위원이 이분이 이제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분도 이번에 동결로 전환했어요. 네. 자 비둘기파였던 저는 이 두 분이 정말 핵심적인 비둘기파로 금리 동결을 이끌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상현 의원하고 박경 의원이 이 두 분이요. 오늘이 며칠이죠? 녹화가 14일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 방송 본 게 15일이에요. 20일 날 임기 만료예요. 임기 만료 전에 뭘 이렇게 싸고 가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후임으로 장영순 서울대 교수하고 박준섭 전 조달청장님 오시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분은 성향은 좀.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제가 하도 그냥 이창용 창드래곤님만 창드래곤 이창용 총재님만 맨날 뭐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창용 총재님이 뭔재입니까 하는 경우가 있을까 봐 네. 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4.2%로 오름폭이 축소됐다고 해요. 축소됐다고 합니다. 축소했어요. 이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게 점점 둔화되고 있대요. 여러분 마트에서 장 볼 때 그걸 느껴요? 저 하나도 못 느끼겠던데? 올해 더 올라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가격이.
도대체 뭘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근원 CPI는 4.8%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달 어플이 최근에 배달비 올리면서 그 택시비 올렸죠. 여기에 지금 사실상 저는 이게 제일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전 적자가 몇십 조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적자예요. 이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지금 메꾸고 있다고요. 한전 적자를. 한전이 그러면 전기세 올려야죠. 당연히. 발전 단가가 올라와 있는데. 근데 그거마저 올려버리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나올까 봐 그걸 정부가 지금 막고 있어요. 지난 정부가 한전 전기세 안 올렸다 그렇게 뭐라 하던 분들이 왜 자기들이 되니까 또 입장이 달라지냐고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가를 억지로 안 올리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이 정도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고 우리는 느끼는데 여기서 더 올려야 돼. 더 올라가거든요 이제. 근데 올라가는 걸 지금 막고 있어요. 뭐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지금 보세요. 이게 4.8% 이게 정상적인지.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무려 13개월 무역적자라고. 자,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 상황입니다. 자, 금리를 인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금리 인상하면요. 원화가 강세가 돼요. 수입 물가가 완화가 됩니다. 지금 물가 오르는 거에 약 75% 이상이 수입 물가 때문이에요. 아, 무역적자 중에. 그리고 자, 무역적자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원화가 앞으로 향후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금리라도 올려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매달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올라서 돈이 더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돈이 덜 나갈 수 있는 매달 여러분이 은행 이자로 내는 돈이 1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물가로 날리는 돈이 120만 원이 넘어요. 지금 당장 착각을 못하겠죠. 근데 부동산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 내서 힘들다는 분들 대출은 여러분들이 받은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나머지 대출도 안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왜 다 같이 물가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냐고요. 집 없는 분들이.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자, 이 방송 보고 손 들어보세요. 나 집 있다. 자, 나 집 없다. 집 없는 분이 더 많을걸요? 왜 집 없는 분들이 왜 돈을 더 내고 있냐고요, 지금. 이런 구조를 만드냐고요. 역대 무역적자 최악이에요. 100일 만에 지금 100일 됐거든요. 100일 넘었어요. 무역적자 260억 달러예요. 적자가. 작년 전체 80억 달러밖에 안 났어요. 작년 전체가 80억 달러인데 올해만 벌써 260억 달러 적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럼 금리를 올려서 원화를 방어해야죠. 지금 빨리. 근데 왜 자꾸 금리 동결하냐고요. 그냥 나중에 나라 망할 때 부동산 부둥켜 안고 있으세요. 그냥 그럴 거면 진짜. 저는 진짜 자, 금리 상단 이미 나왔고요. 시중금리 하락이고 부동산 가격 방어, 채권 가격 상승으로 금융회사 수익 구조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들 괜찮아져요. 저는 이것도 불만이에요. 썩어낸 건 도려내야 돼요. 망할 금융회사 망하게 해줘야 돼요. 안 망하게 해주고 이거 더 큰 부실 생긴다니까요. 이게 지금 금리가 계속 안 올라오니까 PF 부실 나서 망할 것 같은 회사들이 지금 생명연장하고 있어요. 산소호흡기 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산소호흡기 떼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걔네들 도려내야 돼야지 나중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IMF 안 그러면 IMF만 한다니까요. 또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여튼간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저 참고로 저 집 있어요. 저는. 제 집값 떨어지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실거주라서 저 평생 그냥 실거주만 할 거라서 집으로 뭐 돈 벌 생각 전혀 없어요. 집 싼 집도 아니에요. 제 집은. 네. 근데 아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김종철 본부장님도 별로 집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죠. 저 집 있어요. 저는 집값 떨어져도 괜찮다니까요. 나라가 여러분 서민들이 더 잘 살게 된다면 서민들이 잘 살잖아요. 미래에 내가 버는 돈이 더 많아요.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튼간에 자 여기서 최선호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망해야 될 회사들이 안 망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팔면 수수료를 내겠죠. 일단 종목을 팔면 그럼 다시 2,000원지를 매수했어요. 그럼 다시 수수료를 내겠죠.
최근에 증권사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2차전지 솔루벤매로 거래 수수료가 증가하고 STO, 지금 현재 제가 이 종목이 설명하는 이 종목은 STO 토큰 증권 발행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이 종목 뭐냐고요?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 토큰 증권 발행 최대 수혜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129자리 값 재차 매도 체결. 주문 접수 완료. 다시 보겠습니다. 매도세. 요게 이제 한 번은 휩쓸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휩쓸 생각하면서 지금 일단 한 자리 다시 본 거고요. 자, 지금 터치 나왔습니다. 자, 13,111자리 값 1차 총산. 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추세 마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초반대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시초가 지금 일단은 시초가가 아니고 오늘자 일단 좀 들어올렸었던 자리값 기준으로 일단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최소 본절 자리값 잡으면서 볼게요.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자, 최소 본절 대응. 오늘 스타트 가져갔었던 자리값 부근 13,050까지도 일단은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져간다? 이거 그냥 계속적으로 원웨이 박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초반에 환호를 받지만 결국에는 이 수치 자체가 예상치보다도 지금 꺾여주는 자리값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슨 해석? 경기 침체 해석. 자, 요거는 일단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값 자체가 51 자리값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51 자리값 지금 온봉상 밴드 바닥 구간이에요. 자, 여기 올총 생각하면서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60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자, 1300불 1400불이죠. 1400불 52. 자,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자, 52 51자리값 올청. 자, 대략적으로 1600불. 자, 한 번만 더. 안 주나? 아, 다 왔는데 여기서 힘들게 하네요. 자, 여기 분봉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52 저점 한 번만 더 깨줘. 좋습니다. 네, 1600불 씩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1초 컷짜리 값은 지나갔고요. 자, 30돌 팟이 좋습니다. 46까지. 자, 50. 자, 매수 강력하고요. 요거는 79자리값 올총자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679자리값 올총대기 한번 볼 거고요. 자, 한 번 더 고점 돌파 자리값 나와준다라고 하면 자, 50터치 보여주면 599 본절 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50 돌파 68. 자, 좋습니다. 자, 최소 본절 대행. 정정 확인. 자, 본절 대행 가져가고요. 자, 79자리값 올총으로 가져갈게요. 자, 77. 자, 두 틱차. 자, 한 번만 더. 자, 여기까지만 먹을게. 자, 고점까지 두 틱차. 자, 75, 78, 한 틱. 아우, 요거는 가져갔어야지. 좋습니다. 네, 8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수 체결. 자, 시장가 체결. 지금 유효한 자리값이고요. 자, 89자리값 커팅 주문 보도록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돌파 타이밍 나와주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한 박자 지금 좀 기다렸다가 보려고 했습니다. 자, 2만 49 1차 총산.
자, 대략적으로 30씩. 자, 빠르게 보실 분들은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5까지. 자, 49자리값 1차 청산. 터치하면 빠르게 본절등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까지. 46인가요? 자, 세 틱차. 자, 49 1차 청산. 43. 46, 49. 자, 좋습니다. 자, 1차 청산 자리값 나와줬고요. 자, 최소 본절 달면서 지켜볼게요. 정정 확인. 69. 자, 이제는 뚫고 넘어가주는 관점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청자리 값은 일단은 좀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사실상 단기 고점 저항자리 값이 없어요. 지금 전거래 기준으로도 지금 일단 좀 살펴서, 그쵸? 낙폭으로 지금 생각한다라고 하면 111, 109자리 값이 일단은 딱 청산자리 값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문 올청자리 접수 값은 완료. 일단은 109자리 값 생각하면서 볼게요. 자, 1차 청산은 지금 나와줬고요. 자, 본절 각오하면서 자,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자, 19자리 값. 자, 현재 마디값 자체가 지금 본절 라인대고요. 그쵸? 우리가 지금 최종 청산 보는 게 109자리 값까지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는 지금 나와주고 밴드 입 벌리면서 나와주다 보니까 현재 가능성 자체는 오은몽상도 지금 밴드를 찢으면서 넘어가는 자리값이 아니고 폭내 대응이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일단 뻗어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자리예요. 자, 일단 60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자, 2만. 이게 자, 109자리값 109라고 쓸게요. 이게 지금 금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자, 109자리값. 자, 2만 109자리값 올청대기입니다. 자, 93까지 올라왔고요. 자, 20틱만 더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3. 자, 거의 다 왔죠? 자, 한 번만 더. 자, 힘 한 번만 더. 버티지 말고. 아, 이거 안 주나? 와, 103? 자, 여기서 놀림자리값 나오면 별론데. (3초) (2초) (1초) 자, 103. 좋습니다. 딱 109자리값 걸려주네요. 네, 9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칼리 전문가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지금 먼저 보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 계속 염두에 두고서 일단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89.79까지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매수 관점 유지해서 일단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정고점까지도 이제 추가 돌파. 이 역시도 제가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차트 그려가면서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2138달러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 있는 자리값이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조정이 오더라도 이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12,950 굉장히 중요한 자리값이라고 계속 강조드렸는데 세 번에 지금 거의 네 번까지의 이제 지지 여부를 보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반등 흐름세 계속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나스닥 자체가 이제 6월 전까지 뭐 이제 계속적으로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 14,100대까지는
많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그래도 현재 시장이 지금 반응하는 추세에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리인데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4.44달러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매수 관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 더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